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환자분께서 저에게 굉장히 긴 질문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어떤 그 글로 이 답변을 딱 간단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약속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주신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내용과 함께 질문 내용 함께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그 댓글을 남겨주셨던 그 내용이 류마티스 관절염 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토피하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좀 관심을 가지셨는지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은 아토피에 대한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토피로 고생 중인 32살 남자입니다. 아토피는 20살에 시작되어 조금씩 심해지다가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30살부터 죽어라 마루타식으로 온갖 영양제를 다 먹으며 조금씩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지금 조금 나아진 상태입니다. 29세에는 스테로이드 연고 부작용으로 목에서 팔까지 피부가 모낭으로 뒤덮였다가 고치는데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아마 처음 간 피부과에서 지나치게 독한 연고,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 발랐다가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스트 검사로 마늘, 감자, 진드기, 알러지 3단계 나왔습니다. 영양제는 종류가 많아서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유산균뿐만 아니라 종합영양제 여러 가지를 다 드시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큰 문제는 마늘 알러지입니다. 한국 음식엔 거의 마늘이 들어있어서 최대한 피해도 마늘을 먹을 수밖에 없고, 먹다 보면 피부가 가려워 피부과 처방받은 알레스틴, 데소엔을 쓰면서 적당히 더러운 피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데소엔, 알레스틴 4, 5일에 한 번씩 쓰고, 심했을 때는 토피솔, 또 스테로이드거든요. 거의 매일 바르고,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받아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마늘만 안 먹어도 피부가 약간 더러울 뿐 크게 가렵지는 않습니다. 보습제는 피부가 이상한 건지 시중에 유명한 것 10개 이상, 피부과 처방 크림 4개, 프로토픽 써봤으나 전부 쓰면 가렵고 그나마 엘리델은 조금 바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궁금하신 3가지의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보습제가 피부가 이상한 건지 시중에서 나온 거를 다 써봐도 보습제 자체가 가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토피가 진행하고 있을 때는 제가 제 그 아토피 영상을 찾아보시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스킨도 바르고 일반 화장품 다 바르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 피부에 맞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토피가 진행됐을 때 지금 바르고 있는 이 화장품을 썼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를 못했어요. 스킨조차도. 얼마나 뻣뻣하고 피부가 찢어질 것 같았는지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썼던 오일이 그래도 좀 거부 반응이 없어서 제가 그 오일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금은 쓰고 있질 않아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진 않네요. 어찌됐든 화장품이 됐든 크림이 됐든 오일이 됐든 아토피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거는 그 크림의 특성상 그런 것이 아니고, 내 피부가 다른 내 피부에 닿는 모든 것들이 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크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굳이 바르면 따갑고 힘든 거를 보습한다는 이유로 계속 발라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침에 저녁 때 바르고 아침에 세안을 하잖아요. 그럼 발랐던 크림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건강한 피부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크림을 바르고 자면 아침에 그 유분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쏙 들어가서 이제 다른 그 이물질이나 크림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아토피 환자한테는요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이 보습제가. 그래서 피부가 이상한 건지 보습제가 이상한 건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권하지 않아요, 잘.
발라도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안 맞으시면 바르지 마시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양관리 하시게 되면 그거는 또 차츰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토피 억제를 위해서 영양제 외에 무엇을 신경 쓰면 좋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 마스트 검사에서 마늘하고 진드기하고 감자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다빈도로 나오는 음식나 진드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진드기 같은 경우는 보통 진먼지 진드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드기가 있는데 어쨌든 진드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패브릭 제품이나 진드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그 털이 있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가 나는 것들은 다 진드기가 산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월 하나를 쓰더라도 타월을 너무 밀착해서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안을 하시고 그냥 자연 건조 시키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뭐 진드기 스프레이나 진드기 그 퇴치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진드기가 있다면 진드기 알러지 방지 이불 있잖아요. 침구는 반드시 알러지 방지 침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제 침구의 그 특성 자체가, 패브릭 자체가 공간을, 미세 공간을 줄여서 뭐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기모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기모 있는 옷들도 많이 입으시는데 피부에 접촉하면 그냥 진드기 집을 입고 다니시는 거랑 똑같아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마스트 검사에서 진드기가 3단계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꽤 많은데요. 1, 2단계만 나와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토피도 없고 뭐 비염 천식도 없는데 그냥 알러지 검사하려고 했는데 진드기 알러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왔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해야 되나라고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나오면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의 면역 상태가 아주 예민하게 그 진드기에 대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지, 누구나 그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다만 이미 그 알러지 항체가 이미 발현이 된 상태, 저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예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1단계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도요, 레이온 소재, 뭐 실크나 레이온 소재, 이렇게 틈새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면이나 모 소재 이런 거 거의 안 입었고요. 면 같은 경우도 그 면수가 높은 거 있죠. 뭐 면수가 높은 거는 그 굉장히 천이 얇거든요. 공간이 거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거의 피해서 얇은 옷을 겹쳐 입고 다닌다거나, 그리고 아토피가 있으면 몸에서 열이 막 나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지 않게 해주셔도 되고, 이불은 저녁 밤새 덮고 주무시는 거고, 아토피 환자분들이 특징이 바깥에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침대에서 침구와 함께 하루 종일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우울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와 접촉되는 옷이나 특히 침구는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늘, 감자가 정말 어려운데 제 영상에도 마늘 알러지 나온 경우가 있어요. 특히 마스트 검사에서 마늘이 나오면 급성 반응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감자는 안 드시면 돼요. 감자는 누가 봐도 감자라고 보이잖아요. 그냥 안 드시면 되는 거,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마늘은 보이지가 않고 국물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 사연처럼 내가 너무 심각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면 철저하게 마늘 안 드셔야 됩니다. 너무 정말 냉혹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잔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드셔야 돼요. 마늘
없는 김치 만들어서 드셔야 되고요. 국물에도 마늘 넣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가 있고 또 지금 검사하셨던 마스트 검사라고 하는 이 급성 알러지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급성 알러지 검사만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를 검사를 하셨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거의 99%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들이 마스트 검사에는 이렇게 음식이 안 나와도 지연성 음식물 검사에서 안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100% 확신을 하는데요. 검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이거에 대한 건 제가 앞으로 아토피에 대한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할 텐데요. 지금부터 한 5번째 정도 5주 후쯤 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도 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독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마음은 죄송해요. 그런데 이 굴레를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마스트 검사는 음식에서 양성 나오는 환자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토피를 위한 영양제 추가로 뭘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간단한 대답이 아니어서 제가 그냥 5가지 영양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한 면역 영양소가 하나가 있고요. 유산균,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비타민 D 5가지를 꼽아 드리는데 물론 그 외에도 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그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아토피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알려면 아토피가 왜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야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단 한 분의 이 질문에 다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계속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질문에 대한 이렇게 조금 만약에 좀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라면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라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또 다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진행해 드릴 거니까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고민 상담을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쭉 이어져서 아토피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